창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카페인 창원사랑 상품권 사용 확산에 나섰습니다. 창원 마산항 서항지구에 들어설 민주주의 전당의 설계 공모가 내년에 추진됩니다. 양산시가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립니다. 거창의 황강고택이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663호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창원시 역시 지난 8월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에 이어 이번 달에는 종이 창원사랑 상품권도 발행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빵집에서 빵을 사고 현금 대신 사용하는 상품권. 창원시에서 발행한 이 상품권은 창원 지역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창원사랑 상품권은 지난 8월 모바일을 시작으로 이번 달부터 종이 상품권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도 사실 창원사랑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고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지금 늘면서 요즘에는 매출의 한 2~3% 정도가 창원사랑 상품권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좀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창원 지역의 상품권으로 발행된 지역 카페는 모두 100억 원. 지역 카페는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창원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라도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인 시민에게 일단 금전적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우리 소상공인들입니다. 지역의 주요소, 학원, 미장원 이런 많은 빵집 이런 지역의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에게 가서 그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개인이 구매할 경우 10%, 법인은 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는 돈이 돌게 하고 소비자는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창원사랑 상품권. 하지만 이런 할인 혜택을 역으로 이용해 불법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우려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릴 땐 25kg의 무게 제한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무게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아 환경미화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해군이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경민 기자입니다. 성인 허리 높이까지 찬 쓰레기 봉투들,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작은 쓰레기 봉투들은 미화원 혼자서도 쉽게 수거하지만 100리터 쓰레기 봉투는 혼자서는 옮기기도 버겁습니다. 2명의 미화원이 힘을 합쳐야 겨우 차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는 성인 남자 한 명이 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100리터 봉투의 제한 무게는 최대 25kg. 하지만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 등으로 채워진 봉투는 25kg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미화원들은 무게 제한을 넘긴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허리나 근육 등 근골격계 부상 위험에 항상 노출됩니다. 많이 담으시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팔목이라든지 팔꿈치, 어깨, 허리 쪽에 부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부분들도 지금 뱅가자가 몇 분 계시고 100리터짜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솔직히 들기 힘들 경우가 솔직히 많거든요.
하루 동안 미화원 2명과 운전기사 1명이 남해군을 돌며 처리하는 쓰레기 양은 평균 2톤에서 3톤. 작년 기준 남해에서 판매된 쓰레기 봉투 46만 6천 장 중 약 27%가 100리터 종량제 봉투였습니다. 전국 100리터 봉투 판매량인 1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미화원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가운데 군이 폐기물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100리터 봉투를 폐지합니다. 실제로 배출되는 무게가 30에서 40kg 이상으로 굉장히 무겁게 배출되어서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상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고 위험을 낮추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군은 주민 불편을 고려해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100리터 봉투에 한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후 대형 폐기물에 대해선 마대 자루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도입하지 않은 산청군에 이어 100리터 봉투 사용을 금지한 남해군. 같은 이유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안이 검토되고 있는 사천시까지. 서부 경남 내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방지와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만 골라서 찾아가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제 청년 농부들의 이야기인데요. 조선업까지 포기하고 거제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경남 거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조선업과 어업 관련 일을 떠올리지 않나? 편견인가? 조선과 수산업의 도시 거제에서 젊은 농부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 전 대형 조선소를 다니다 농사일에 뛰어든 이동혁, 권미애 씨 부부. 삼성은 그때까지 경기가 좋았으니까 원래 이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처대 있었고 새 식구가 내려오게 됐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조선소에 들어갔는데 근데 진짜 딱 그 시점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 경기가 딱 점점 떨어질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1년에 보너스 1000%니 이러는데 저희는 진짜 그런 거 하나 혜택도 못 받고 점점 보너스도 없어지고 혜택 같은 거 더 줄어들고 그러는 찰나에 이번 기회에 귀농을 한번 해볼까 하고 진짜 무작정 시청 문을 두드렸어요. 현재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이 부부는 우연한 계기로 표고버섯 농사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주사님께서 표고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이제 그거 말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지금 5년까지 이렇게 표고를 하기 시작했고 또 천만 다행인 게 지금 저희가 스승님이라 부르시는 저희 이때까지 표고를 다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셔요. 스승님이라 부르는데 그분은 너무 잘 만난 거죠. 많이 울고 실망도 하고 피나는 노력 끝에 이젠 다른 청년 농부를 위해 조언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재작년 가을까지는 100% 경매를 했었는데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 표고 달라고 할 정도로 왜 내 표고 내가 그냥 가져갈게요. 경매날 그렇게 울기도 하고 했는데 신랑이라 생각을 했죠. 도대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정말 열심히 농사 지은 우리의 딸 대가인데 이게 어느 정도 소득으로 돌아와야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 먹고 살고 그다음에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결심을 했어요. 경매는 내지 말자.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지역 카페. 엄마들 제 상대로 저희가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지역마다 플리마켓, 인터넷 상 거래하고 시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거서 지금 계속 판매를 루트를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들. 단순히 재배뿐만 아니라 다시팩과 환, 분말을 만들어 새로운 판로도 개척했습니다. 블로그나 프리마켓 참여를 통해 판매에 나섰습니다. 고정된 박힌 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판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쩌면 청년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권기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인애플을 이용한 음식점 개점을 준비하다 생각을 좀 더 넓혔습니다. 판매할 파인애플을 직접 재배하자고. 저기 이제 파인애플 전문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파인애플이라는 식재료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제 내에서 예전에는 거제 내에서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 농사를 지으셨는데 지금 한미 FTA 기간이 지나고 나서 파인애플 가격이 안 맞다 보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파인애플이라는 식재료를 제가 수급을 해야 되는데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직접 농사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할 파인애플을 직접 재배해 좋은 상품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일념 하나로 농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청년 농업인들이 선택한 작물은 특이한 게 많은데요. 이번에 찾아갈 농업인은 올리브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워킹맘이었던 유상옥 대표. 아이들과의 시간을 위해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보고 우여곡절 끝에 이 올리브 나무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평소 식물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맘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육아에 너무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기농으로 이렇게 저희가 목표를 다시 잡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젊었을 때 빨리 들어가면 좋다고들 이제 하면서 기농 교육을 좀 여러 군데 받아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맞는 작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올리브라는 걸 선택하게. 이처럼 다양한 작물과 여러 청년 농업인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잘 키울 거제입니다. 거제의 새로운 농업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에겐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말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올 수 있는 것이 농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농기촌 교육이라든지 또 농지 구입 자금이라든지 주택 자금 등을 청년 농업 위주로서 우선 선발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표고버섯부터 올리브, 파인애플 등 작물 재배를 벗어나 이를 활용한 레스토랑 운영과 상품화 등 거제 농업에 젊은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거제 농업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 마산항 서항지구에 들어설 민주주의 전당의 설계 공모가 내년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24일 민주주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전당은 2024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모두 3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 공간에 세워집니다. 양산시가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는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둘째 자녀 100만 원, 셋째 자녀 2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은 변동 없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거창의 황강고택이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663호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거창군 위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황강고택은 황산마을 거창신시 집성촌의 대표적인 가옥으로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황강고택을 주변의 수승대, 구연서원 등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올해 세이버킹으로 마산소방서 감경복 소방사를 선정했습니다.
감경목 대원은 올 한 해 600여 명의 구급 환자를 이송하면서 응급처치를 통해 심정지 환자 6명을 살렸습니다. 세이버킹은 위태로운 환자를 살리는데 공이 큰 구급 대원에게 주는 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구두를 제작했던 예비 사회적 기업 구두 만드는 풍경이 24일 창원시청을 찾아 판촉 행사를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이날 허성무 시장도 평소 즐겨 신는 운동화를 주문했다며 2020년 창원경제 대도약을 위해 운동화를 고쳐 신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두 만드는 풍경은 지체 청각장애인 11명과 구두장인이 일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김해시에서 택시와 버스 정류장 492곳에 금연 바닥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접 흡연을 막기 위해 버스와 택시 정류장 가장자리부터 10m 구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 흡연 피해가 계속되자 김해시는 내외동 등 12개 동 버스 정류장 467곳과 택시 승강장 30곳에 10m 경계 지점 보행로 바닥에 금연 안내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대학교와 경남대학교 등 지역대학이 오는 31일까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정시모집은 가군과 나군, 다군 등 군별로 한 번씩 지원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원하는 학과가 어떤 군에 있는지 먼저 확인 후 응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도썸 해피랜드가 창원사랑 상품권을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24일 창원시청을 찾은 주식회사 도썸 해피랜드는 창원사랑 상품권 1,050만 원을 전달하며 연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창원시는 전달된 창원사랑 상품권을 지역 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성탄절인 수요일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거창 영하 6도, 밀양 영하 4도로 출발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양산 15도, 창원은 1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다만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다소 남아 공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먼지를 씻어줄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진 않겠지만 대기 건조는 한층 나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